수상 안전 리더로 위촉을 받고 또 나름 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취를 해야 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한 10년 이상 수상 레저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상 활동 관련해서 많은 활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오늘 주제는 생존 수영 물에 적응하기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생존 수영은 물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체력을 좀 유지하면서 구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영, 활동적인 수영은 아니고, 물에서 수영의 능력을 갖추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보통 생존 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존 수영에 접하게 된 거는 적십자 인명구조 자격증을 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3년마다 갱신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을 바다에서도 좀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생존 수영을 가르치다가 적십자에서 생존 수영 강사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 2년 전에 생존 수영 강사를 경기도 시흥에서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 그 과정을 이수하고 이론과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생존 수영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갱신을 또 해야 되는데, 갱신할 때 바다에서 갱신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 인명 구조, 생존 수영 등 바다에서 갱신 과정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물에 적응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존 수영 과정 기준. 일단은 생존 수영 기준으로 보면, 음, 우선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은 수영을 잘 할 줄 알겠죠. 그러면 생존 수영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의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룹은 어린 학생일 수 있고, 아니면 성인일 수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다 보면, 보편적으로, 아, 바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있을까?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 같은 경우는 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들어가 본 사람,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에 대한 적응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명의 그룹이 있는데 강사가 생존 수영합시다. 자, 물에 들어가세요.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물에 바로 들어가요. 물에 가슴 있는 높이까지 들어가는데 대중에는 바닷물에 파도가 있는 바닷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물에 대한 어떤 무서움, 공포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적응하기 단계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단계를 가질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있다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에 맞춰서
경험이 있는 그룹과 경험이 없는 그룹, 그 다음에 공동체로 한다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가장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적응하기 단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그 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우선, 물은 어떤 거다. 특히 예를 들어서 실내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 물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뭐 강물이 어떻고 호수가 어떻고 바다가 어떻고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뭐 호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호수에 관한 물을 얘기하고 강물에 들어간다면 바다에 들어간다면 바다의 바닷물의 특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장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차피 생존 수영을 하려면 연습을 하려면 어차피 생존 수영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물에 들어가는 그 장소에 대한 물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날씨에 따라서 이제 외부 환경이라면 날씨에 따라서 그 물의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파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물의 깊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닷물은 뭐 짜거나 아니면 시야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적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물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단은 낮은 물에서 파도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수온이 좀 있다 그러면은 잠깐 동안 앉아서 그 물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낮은 곳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에 대한 적응, 물에 몸 담그기. 예를 들어서, 한, 엉덩이 또는 허리 정도까지 걸어 들어간 다음에 살짝 앉으면은, 아, 목까지 이제 물이 잠겨요. 그러면 그 잠긴 정도로 해서 가슴까지도 적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잔잔하다 그러면은, 물속에 그 머리를 넣어보는 것까지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넣고, 그러면은 물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음, 눈을 떠본다거나, 물속에서 눈을 떠본다.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떠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생존수영에 더 단계를 더 넘어가면 훨씬 눈 뜨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존수영 아니라 수상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속에서 눈 뜨기는. 그리고 이제, 호흡하기.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속에서 호흡을 뱉는 방법,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마시는 방법, 그것만 알아도 생존수영의, 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존수영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내가 의도치 않게 물에 빠졌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나는 수영을 못할 때, 생존수영을 해서 구조 시간까지 내가 그 익수자가 되지 않고 어,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호흡법인데 호흡법 중에서 물속에서 공기를 뱉고 물 밖에서 공기를 마시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잔잔한 물이라면 배영을 그러니까 뒤로 뜨기, 배영을 해가지고, 배영 위치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에 빠진다라는 것은 잔잔할 때 빠지기보다는 뭔가 좀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 빠지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거나,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런 어떤 그 자연 환경이 조금 아주 좀 격변할 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있는 데서 빠진다 그러면은 배영이나 뭐 이렇게 어떤 생존수영 자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최대한 내가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법이다. 물속에서 공기를 뱉고 머리 나왔을 때 호흡하면서 유지를 하면 어, 최소 한 5분만 그렇게 떠 있어도 외부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적응하기를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물속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입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니까 물속에 머리 담그기.
뭐 귀에 물이 들어가는지, 코에 물이 들어가는지, 입을 벌리면 안 된다거나, 눈을 떴을 때 어떤 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을 뜨고 계속 있으라고 하기보다는 적응이 잘 된 사람은 눈 뜨고 계속 있어도 되지만 오래 있으면 또 충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눈 뜨고 감아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호흡까지 그렇게 해서 물에 대한 적응이 되면 좀 물에서 조금 약간 어떤 활동적인 것을 하면서 이제 물의 적응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존 수영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 활동을 할 때 초보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초보자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빨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바다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많고 바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법 많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거나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수상 활동을 하면 특히 바다인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고 특정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다 초보인, 처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 수상 활동은 동호회 중심으로 수상 활동하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동호회 중심으로 수상 활동을 하면 매주 그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1년만 지나도 내가 그 바다에서 활동한 횟수가 최소 10번, 10회 이상은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치가 상당히 쌓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수상 활동에 관해서 전문가한테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게 되면 크게 발전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안 나요. 여기까지.